예. 그러면은 인터뷰 그 질의응답 1번부터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아, 간단하게 네. 진행합니다. 네. 네, 저희가 실험을 할 때에는 물의 농도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미생물 연료전지를 대규모로 적용할 때에는 주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극복하는 방법 중에 미생물의 수를 대량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긴 질문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나도 실험한 걸 쭉 봤거든요. 아까 전에. 네, 이제 아까 물의 농도라고 했는데 이제 그 습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한 미생물 연료전지가 그 머드 MFC 침전 그 진흙으로 되어 있는 미생물 연료전지죠. 네, 네, 시중에서 파는 거. 그런데 네, 네, 불이 안 들어왔다가 물을 붓고 랩으로 씌우니까 불이 들어왔다 그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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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이제 사람들이 연구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 현상인데 미생물 연료전지의 원리를 보면은 전극이 이렇게 있고 전극 사이로 위에 도선에서 전자가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서는 뭐가 이동하지? 이온이 이동하죠. 네. 그러면은 이온이 이동을 할 때 건조한 흙 상태에서 이온이 잘 이동할까요? 아니면은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온이 잘 이동할까요? 물이 물이요. 가득 찬 상태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채웠고 물이 유실되지 않게 보호했기 때문에 내부에 그 이온들이 이동을 해서 전자 반응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도 그 토양 정화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간과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논문을 읽다 보면은 어, 본인들도 모르고 논문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드 MFC를 돌릴 때는 수분을 굉장히 유지하고 아예 그냥 물을 부어서 촉촉하게 만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미생물 연료전지를 건조한 토양에 적용하는 게 나을까? 수계에 있는 그 쉽게 얘기해서 호수나 강 바닥에 있는 진흙에 적용하는 게 나을까?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호수는 호수나방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양은 미생물 연료전지 대상은 아니고요. 호수나 강 같은 데에 이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어, 하나가 뭐냐면은 4대강에 이제 녹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보통 오염물이 이제 많이 침전돼서 진흙에다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 음, 진흙 부분을 좀 주로 정화를 하는 기술을 제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서대강에 보호를 닫으면은 물이 안 고이잖아요. 그때 설치를 하고 보호의 문을 열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처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대강의 조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뭐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주요 장애물을 그러니까 미생물 연료전지를 대규모로 적용할 때 주요 장애물. 요거는 질문이 되게 커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시스템에서는 습도가 중요했던 문제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생물 수를 대량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 미생물 연료전지가 대규모로 적용할 때에는, 어, 예, 요거는 좀 이제 질문이 너무 커서 차차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현재 미생물 연료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재료의 교체 주기가 잦다는 점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료 교체에 대한 문제의 경우는 차츰 해결한다고 가정하여도 폐수 처리의 경우 완벽하진 않아도 미생물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단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상용화하지 않는 것인가요? 혹은 1차 처리된 폐수를 다시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 미생물 연료가 미생물 연료 전지를 말하는 거죠? 네, 어, 예, 첫 번째 분석은 첫 번째 진단은 잘 했고요. 네, 미생물 연료 전지가 사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료의 교체 주기가 아주 매우 잦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초반에 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규모 연구비를 받아서 어 이제 스택 모양의 그 미생물 연료전지를 폐수 처리장에 응용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전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컨트롤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고요. 이게 미생물 연료전지가 폐수 처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폐수 처리가 늘상 돼야 되거든요. 24시간 365일. 그런데 안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류가 되면은 그래서 그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폐수 처리장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Social Infrastructure,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은 여러분들 뭐 발전소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항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이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한번 고장 나면은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음. 간접 자본의 특성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고 고장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완벽한 처리가 안 되고 재료의 주기가 잦으면은 완벽한 처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재료의 주기가 잦으면은 폐수 처리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설계 때부터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했던 게 문제죠. 그렇죠? 아, 네. 당연히 고려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실용화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100%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유럽에서도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 저건 100%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100%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게 재료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완벽한 폐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요. 실험실에서 잘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를 대규모로 적용할 때 문제점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재료 교체에 대한 문제는 차츰 해결한다고 해도 재료 교체에 대한 문제는 차츰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재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재료 교체 주기가 별로 없도록 디자인을 하면은 교체를 많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음. 이거는 공학적인 마인드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료 자체의 문제보다. 그렇죠? 음. 그리고, 어, 폐수 처리 경우 완벽하진 않아도, 미생물 연료전지를 현재 기술로는 미생물 연료전지는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기존의 합폐수 처리의 기술이 더 낫죠. 지금은 잘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네. 폐수 처리 경우 완벽하진 않아도 미생물 연료전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 질문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폐수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 유연제를 적용을 해서 폐수 처리하고 전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폐수 처리의 네. 고유한 목적인 완벽한 처리와 네. 안정적인 시스템 운전이 안 되면은 네. 실제 기술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기술을 팔고 물건을 파는 건데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팔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제 연구가 실험실에선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 공종의 이름은 알파벳 A, E, O 공정이거든요. A, E, O 공정인데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 기반 공정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어, 되고 있는데
문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하수 처리장에서 폐수를 받아서 파일럿 플랜트,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해서 네. 실제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술을 갖고 나가서 폐수 처리장에 굉장히 일반 폐수 처리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폐수 처리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또 기술을 보완해 나가야겠죠. 기술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거기 같이 와 있는 핫폐수 처리장 담당자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공법사라고 하거든요. 공법사나 설계사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요새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형 원자로 기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로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냐 안 쓰일 수 있냐는 굉장히 많은 그 이후로도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컨셉은 굉장히 오래전에 몇 세기 전에 있었거든요. 몇 세기 전에 있었는데 헝가리에 있는 옛날에는 신학자들이 과학도 하고 그랬거든요. 헝가리에 있는 과학자이자 신학자가 전기차에 대한 첫 번째 컨셉을 개발한 다음에 몇백 년 이후에 테슬라라는 자동차로 물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초기 컨셉이 실제적으로 실용화 기술로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질문 세 번째 해주세요. 네. 저희 미생물 연료가 상용화되면은 저희 나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희 나라에 약간 갯벌 같은 특이한 생태계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음, 미생물 연료가 아니고 미생물 연료 전지예요, 여러분들. 네, 용어는 좀 다 풀로 써주시고요. 미생물 연료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먼저 미생물 연료 전지가 하폐수,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오염된, 오염된 토양, 그 밑에 있는 저서에 있는 오염된 토양, 수계에 있는 오염된 토양, 요거를 정화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 그 두 개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생태계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먼저 미생물 연료전지가 부각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수 처리장 가보면은 폐수가 막 들어오고 산소를 막 뿜어내갖고 공기를 막 불어 넣어갖고 미생물들이 그 폐수 안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처리는 되는데, 그렇게 또 처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에너지는 적게 들이면서,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 하폐수 처리장은 산소를 많이 불어 넣으니까 슬러지라는 게 많이 발생했어요. 슬러지라는 건 뭐냐면은, 슬러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차 슬러지, 2차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버리면은 굉장히 막 안에 막 똥과 오줌 이런 거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도 다 섞여 있고. 그런데 폐수 처리장에서는 이게 물이 들어오면요. 먼저 물을 정체를 시켜요. 1차 침전조에서. 그러면은 건더기는 쭉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건더기는 쭉 가라앉으면은 건더기는 나중에 빼요. 빼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맑은 물만 2차 처리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왜냐면 이 맑은 물, 여러분들 라면 뭐지? 어, 여러분들이 깔아앉지는 않지만 그 안에 국물에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녹아져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바카스는 묽지만 안에 설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생물한테 먹이면은 미생물이 증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태의 유기물을 용존 유기물이라고, 용존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져 있다고, 녹아져 있는 유기물인데요. 2차 처리장에서는 그런 용존 유기물을 주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존 유기물을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생물에다가 바카스 집어넣으면은 거기 있는 당을 먹고 큰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 폐수에 있는 건더기를 가라앉히고 어, 유기물이 녹아져 있는 곡물을 2차 처리장에 보내면은 2차 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산소 호흡을 하면서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유기물을 먹어요. 먹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질소 같은 것도 이용하고 분해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걔네가 자라다 보면은 미생물 사체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열심히 살다 죽으면은 또 그 다음 처리장에서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면 걔네들이 뭐가 되면은 2차 슬러지가 됩니다. 2차 슬러지. 그래서 1차 슬러지는 미생물들이 별로 없는 생 슬러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2차 슬러지는 주로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슬러지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슬러지를 버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쓰레기가 되게 문제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남에 있나요? 네. 해남에 있어서 해남은 잘 모르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장과 소각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을 죽어도 땅에 안 묻으려고 하잖아요. 다 태워버리지. 네. 내가 자랐던 시대에는 어,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약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요새는 이제 거의 화장하는 분위기고 사람 눕힐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립장도 되게 귀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 슬러지 같은 경우는 병원성 균이 되게 많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매립장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받아도 되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되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공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을 하면은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슬러지, 슬러지가 적게 발생해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폐수가 들어오면 정체시킨 다음에 1차 슬러지를 그냥 갖다 버린다고. 근데 갖다 버리는데 얘네들은 이제 혐기성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메탄이라는 에너지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하면 이런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바로 전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슬러지도 굉장히 적게 생기고 에너지도 되게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폐수 처리장 가면은 공기를 막 불어넣어서 막 해야 되는데 미생물 연료전지는 그걸 좀 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슬러지 감축도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미생물 연료전지가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도 덜 나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어 좋죠.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먼저 에너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핫폐수 처리, 그러니까 요새는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화석연료를 되게 안 쓰는 게 중요한데 미생물 연료전지는 그 운영을 할 때 산소를 많이 안 불어 넣어줘도 되니까 전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되고 오히려 전기를 생산하니까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CO2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공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핫폐수 처리장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에너지를 쉽게 얘기해서 생산을 할까? 조금만이라도 개선이 있으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생물 연료전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도 슬러지를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폐기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 당연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를 4대강이나 이런 오염된 수계를 정화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게 적용이 되면 예를 들면은 4대강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좀 적게 보겠죠.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 덜 오염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되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음, 이게 미생물 연료전지를 그 태양광 발전기를 가정에 다는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생물 연료전지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 기술이 혹시 개발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혹시 안 된다면은 뭐 에너지 생산량의 부족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미생물 에너지를 태양광처럼 사용하려면은 음, 만약에 이제 엔지니어가 우리가 가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수 있잖아요. 하폐수. 가정에서 버려지는 거 하수라고 하거든요. 하수. 네. 네. 여러분들이 주로 버리는 하수가 여러분들을 샤워하고 뭐 씻을 때, 그 다음에 밥할 때,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 이 세 개잖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촉촉한 게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가정에다 그걸 설치를 하면은 누군가 그거를 계속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그걸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음. 그거를 운전하기, 어쨌든 간에 가정에 보급된다면은 가정에 있는 가정 폐수를 처리하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하기에는 그 번잡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런 건 할 수 있죠. 해남시에서, 해남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해남시 7만 명 정도. 7만 명?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해남에 무슨 해남이나 뭐 어디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 그런데 어 지금은 중앙 집권적인 폐수 처리장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앙 집권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수를 받기 위해서 땅 밑에 관을 막 달아요. 그래서 네. 관을 그 엄청난 넓은 지역에서 하수를 다 받은 다음에 한 곳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새는 어떤 지역이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을 땅 밑에 넣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의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도 그렇지만 에너지도 지금은 중앙 집권적으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거의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쭉 뿌리잖아요. 그죠? 예를 네. 들면 수도권에 전기 공급하려고 다른 지방에서 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전기를 바로 쏘거든요. 거기로.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그 이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송전탑과 많은 관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버려버리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인프라를 좀 적게 깔고 적게 깔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 관리나 에너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규모 단위의 그걸 분산형이라고 해요. 분산형 시스템을 지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남에 조그만 아파트 단지, 거기 아파트 단지에 한 3천 가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3천 가구, 3천 가구, 3천 가구, 2천 가구 이걸 다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했는데 3천 가구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그거를 정체시킨 다음에 미생물 요조지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어,
그 합폐수 처리장을 만드는데 저는 미생물 연료전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스템을 설계해 봤을 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래의 하수 처리 시스템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고 슬러지도 적게 발생하고 에너지를 오히려 더 생산할 수 있으면 좋고 구조도 단순하고 하지만 성능도 좋고 다 좋고 다 때려 넣었죠. 그다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규모 처리장도 손쉽게 그 운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핫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생물연료전지는 전극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기화학 신호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그 안에 전기화학 신호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주행하듯이 걔네들의 전기 신호를 잡아서 AI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사람을 많이 쓰지 않아도 AI로 컨트롤해 가면서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어, 운전 잘 되고 있나 안 되나 그 정도만 봐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를 가정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어도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는 가능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음,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저희는 실험을 진행할 때 해커보드라는 아주 작은 보드를 사용해서 LED를 단 다음에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혹시 그 해커보드를 아두이노 같은 더 큰 보드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키트 말고 더 큰 키트를 사용해서 더 전압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근데 아두이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아두이노 음, 그 아두이노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C 네. 언어로 코딩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LED 시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 네. 이거는 내가 전자전기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연구단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전자전기 하시는 분들이 세 명이에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웃소싱을 해갖고 이 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답은 할 수 없는데 글쎄요 한번 궁금한 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음, 결국에는 뭐 결국에는 전기 신호는 잡히니까 그거를 네, 이용해서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네. 그리고 시스템이 커지면은 음, 전기량이 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근데 머드 MFC의 특성상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서 약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뭐 내가 해줄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이 미생물 연료 전지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음, 나는 이건 뭐 개인적인 집안 내력인데 아, 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환경공학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태어나던 해쯤에 아버지가 저 출판사를 만드시고 집을 사셨어요.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어렸을 때 이제 환경공학 책을 많이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환경공학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네.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별로 크게 하고 싶은 건 없었고 내가 성적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좀 수능 성적은 잘 못 봤는데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의대는 아니지만 웬간한 의대는 정도의 점수는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런데 의대에 대한 그 열망이 지금처럼 세진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저희 이제 친척, 친척분 중에 되게 유명한 건축기사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되게 리비아 수로 공사도 하시고, 그걸로 대통령 상도 받고 그러셔서 저는 약간 좀 원래는 건설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냥 제 성향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엄청 막 어울리고 부대끼고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아서 저는 사실 뭐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의대를 많이 갔는데 나도 의대 가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버지는 제가 좀 환경공학 교수가 되길 바라셨죠. 그래서 환경공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환경공학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역사가 길지가 않으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어, 환경공학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교수 집단이들이거든요. 교수 집단들인데 그분들끼리 많이 싸우는 걸 봤죠. 그래서 나는 별로 교수하고 싶지 않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출판사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출판사가 상대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교수가 되길 바라셔서 제가 훌륭한 저서를 많이 쓰고 그런 학술 활동을 많이 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제가 저는 근데 별로 유학 가는 걸 별로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는 이제 저 때는 제가 2004년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은 뭐 국내 대학원도 많이 가지만 어 지금은 이제 젊고 유능한 젊은 교수님들도 많았지만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학술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유학을 많이 갔어요. 유학을 많이 갔는데 뭐 나도 뭐 학부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 유학하면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영어 공부나 할 겸 그냥 유학 준비나 하자 했는데 이게 또 점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금방금방. 그래서 4학년 때 이미 유학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시간도 남길래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내가 나온 학교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성적도 좋고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좀 대학원생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 한국 대학원에 일도 관심이 없어갖고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이 안 해봤던 거 좀 혁신적인 걸 연구해보라고. 그런데 제 성향 자체가 혁신적이거든요.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굳이 뭐 그리고 뭐 나 혼자 나도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굳이 뭐 남한테 잘 보이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서 음, 유학 갈 대학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이죠. 엄청나게 많이 웹을 뒤졌어요. 웹을 뒤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막 각자 생각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정보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특히 네. 미래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정보는 별로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조금 혁신가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직관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직관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딱 보기에 어, 결국에는 환경시장에서 화폐수 처리 쪽으로 시장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제가 전공을 택했을 때는 가장 시장이 큰 시장이 뭔가 나는 생각했을 때 화폐수 처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클 거다.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폐기물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저는 학교 다닐 때 화폐수 처리라는
폐수처리공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워요. 수식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한테 가장 많이 궁금함을 준 과목도 그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목에 미생물의 대사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이오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분자생물학 이런 거. 내가 2004년에 유학 갔을 때.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많이 다루네. 그러면은 근데 기존 폐수 처리장은 그때만 해도 거의 다 기술이 다 개발이 돼 갖고 그러면은 기존 폐수 처리 공학을 연구를 하는 것보다 미래의 폐수 처리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미생물 연료전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라는 컨셉은요. 어, 거의 19세기, 몇 세기? 19세기까지 올라가요. 1800 몇 년도?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MC 포터라는 사람이 미생물 전기화학 작용을 가지고 어, 그 미생물들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 그걸 발견한 다음에 1960년도에 사이언스에서 미생물 연료전지라는 이름으로 논문이 나와요. 그 와중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연구가 안 되고 있다가 내가 유학 갈 때 시점쯤에서 연구가 조금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을 해야겠다. 나는 이쪽에, 난 기존에 남들이 했던 거 하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해서 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뭔가 자기가 선구자처럼 들어가서 잘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나는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내 이제 학교의 은사님들도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집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음, 자기네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지. 왜 근거 없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도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내 인생을 걸어보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쪽을 가게 됐고, 그래서 연구재단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연구비 주는 그런 재단이, 우리나라 재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석박사 유학진흥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제안서를 썼죠. 제안서를 썼는데, 무슨 제안서를 썼냐면은, 미생물 연료든지 음극에 어떤 미생물들이 사는지, 그 분자생물학 쪽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쓴 그 연구 계획서였는데요. 음. 나중에 10년 후에도 그 같은 주제로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울거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얼마나 앞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한국에서 6만 달러를 받고 장학금으로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힘든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 성과를 안 알아주고 그래서 좀 지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현지 채용됐거든요. 삼성 SDS라는 회사에. 그래서 거기서 환경 분야의 책임 컨설턴트로 있다가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별로 연구가 하기가 싫었어요. 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과가 안 알아지고 성과가 잘 안 나, 안 알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남 좋은 일 시키다 보면은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학생 중에 남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학위를 받고 들어오니까 하기 싫어갖고 삼성 SDS 들어가서 임원으로 한번 하자 이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하면 알겠지만 모든 게 이제 그런 인사나 그런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내가 임원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고 나와서 내가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서 이제 교수가 돼야겠다 해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때 선택한 랩이 어떤 랩이었냐면은
습지 연구하는 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흙 어디서 갖고 왔어요? 습지에서 갖고 왔죠. 촉촉한 땅. 그래서 제가 그때 습지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미생물 연료전지를 어떻게 습지에 적용할까? 제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그냥 습지 쪽을 그냥 한번 미생물 연료전지가 좀 이제 오래 했으니까 7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다른 연구로 좀 머리 좀 돌려야겠다, 쉬어야겠다 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가 전남대에 부임하면서 제 연구의 한 포트폴리오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남대학교 와서는 내가 초심으로 2004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내 생애에 내가 임기 마치기 전에 미생물 연료를 실용화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청운의 품을 초지일관하게 끝까지 추구를 해서 이루는 사람이 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끼 품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리고 대단했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미생물 연료전지 연구에서도 다른 과학 실험과 같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같은 게 있을까요? 시켜야 할 연구 윤리는 뭐 당연히 있죠.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냐면 이제 지저분한 짓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뭐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다 뭐 연구 분야나 뭐 어느 분야나 다 똑같지 않나? 서로 남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면 공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저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어 그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경쟁이 심하면은 상대방 하려는 거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좋은 세대예요. 왜냐면은 우리 때보다 경쟁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로 저해하는 게 좀 없는데 우리 때는 뭐 나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까지 와서 쫓아와서 괴롭힌 사람도 있었어요. 어, 지금 와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뉴스에 나올 건데 뭐 남의 열심히 공부하는 내 유학비도 하나 안 대준 사람이 와갖고 근데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한국에서 자리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나만 당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주도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죠. 그죠? 예.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도 뭐 결국엔 사람 사는 영국에도 사람 사는 데고 미생물 연료전지 분야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당부하고 싶은 거요? 네. 글쎄요, 저는 남들한테 조언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해드릴 말이 있을까요? 즐겁게 열심히 하시고 다들 인상도 좋고 예상했던 것보다 나는 땅끝 마을에 있는 분들이라서 되게 꾀죄죄하고 되게 못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도권에 되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조금 세련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새는 전체 지역이 다 평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다들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즐겁게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학교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그런 케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난, 나는 그 약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든 기성세대들이 이제 젊은 분들한테 뭐 과도한 연민을 베풀면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음.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되게 힘든 거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거를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에는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은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실 유학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환경공학 교수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지 못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 유학생 때 힘들 때 내가 의대 갔으면 인생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외부에 대한 원망을 줄이고 이제 이건 내 인생이 됐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고생도 젊어서 고생은 서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나를 훨씬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 그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기회가 많거든요. 나 때보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애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님한테. 아빠, 지금은 열심히 하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어,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렇죠? 일할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좋은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신 정석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교수님을 통해 쌓은 지식들을 더욱 적극 활용하려 하는 하원고 학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안 네, 나오시나요, 마지막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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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